지난번에 친구 B양에게 깃들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다. 그 후 다시 B양과 연이 닿아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최근 A군이 다른 친구 F군과 함께 B양의 집에 찾아가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지금도 있는지, 결혼을 한 B양의 아이들은 무사한지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다. 다녀와서 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듯 했다. A군이 말하기를 B양은 약간 교회에 한적한 곳에 살고 있었고 기꺼이 A군과 F군을 맞아주었다. 마침 휴일이라 B양의 남편과 아이들도 있어서 인사를 나누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 그것은 아직 B양 안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커져 있었다. 커졌다고 해야 할까,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 분명해졌다고 해야 할까. 모양이나 얼굴 같은 윤곽은 안 보이지만 안개라고 치면 짙어졌고 그림자로 치면 더 입체적이 되었어. 기운도 강해졌고 풍기는 냄새랄까? 방사능 같은 게 더 늘어나서 솔직히 무서웠어. A군과 F군이 그 동네 역에 내렸을 때부터 그 거리에 굉장히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F군도 불안한 듯 야,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애들이 많은 동네 치고는 조용해서 그런가? 약속 시간보다 좀 빨리 오긴 했는데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바로 비양의 집으로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역에서 B양의 집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A군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많은 안 좋은 영들을 보았다고 한다. 잔혹하게 죽어서 성불하지 못한 영혼들, 성질 나쁜 동물 영들이 우글우글했다. 거리 전체가 원념으로 반복된 것 같아서 무서웠어.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물리쳤을 텐데 F군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 이상한 눈길 받는 것도 싫었어. 이미 뒤에 들러붙어 따라오는 것도 있었는데 B양의 집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서 그대로 걸음을 서둘렀지. 그래서 서둘러 B양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안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B양의 집안은 B양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외엔 깔끔해서 오히려 안심했다고 한다. B양의 남편과 아이들은 평범했어. 가끔 평생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B양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렇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거야. B양의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수호령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 수호령조차 그 집에 붙어있지 못한 거겠지. 수호령이 없다니 괜찮은 건가? 난 B양이 곁에 없으면 수호령이 돌아오는지 물어보았지만 A군은 그 부분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오랜만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F군이 적당히 신축 건물이고 입지도 좋고 널찍하고 괜찮은 방이라고 칭찬하자 B양이 말하기를 원래 그 집은 다들 기피하는 비인기 주택이었다고 한다. 입주자가 몇 번이고 바뀌어서 B양의 가족이 그 집에 입주하는 열 몇 번째 가족이었다고 한다. 거기서 사고나 자살 사건도 몇 번 있었고 입주자에게 불운이 이어져서 다들 꺼리는 집이 되었기에 집값이 몹시 쌌다. 안내해주긴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리 권하진 않았어.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이사 나오라고 걱정했고. 근데 우리 남편도 그런 건 신경 전혀 안 쓰고 난 오히려 귀신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을 정도니까. B양은 가볍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건 다 말뿐이더라고. 이 집에 이사 온 지 반년쯤 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다른 집에도 사고는 일어나고 건널목에서 차에 친 아이도 있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한 건 다 똑같지 뭐. 공교롭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많아서 저주받은 집이네 뭐네 뭐 그런 말이 붙은 것 같아. F군은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A군은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얼굴 표정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A군이 말하기를 그 방은 정말로 저주받은 방이었다고 한다. 영적인 위치 관계라든가
가까운 곳에 늪이나 바다가 있던가, 집의 방향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포인트를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 건물 안에서도 밀폐성이 높은 방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그곳엔 안 좋은 것들이 모이니까. 반면에 다른 곳은 깨끗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곳에 삐양이 살기 시작한 거야. A군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마을에 바퀴벌레, 진해, 말벌을 모아놓은 해충으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해충 퇴치 폭탄을 놓은 거야. 그리고 A군은 이렇게도 말했다. 삐양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2번 다시 그 집 근처에는 안 갈 거야. 그런 것들이 더욱 흩어져서 좀 안정이 될 때까진 아마 몇 년 정도 걸리겠지. A군의 생각으로는 B양의 남편과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함께 살면서 B양의 그것의 기운이 스며들어 웬만한 것들은 알아서 피해갈 것이고, 원래 영감과는 거리가 먼 체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돌아갈 때에 B양의 남편이 여기까지 배웅해 주었는데 길에 있던 나쁜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질 못했다고 한다. 문제는 아마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일 것이다. 씁쓸해졌다. 이곳에 글을 써서라도 후련해지고 싶었다. 아마 A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A군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만한 강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내가 몇 번이고 아무것도 못 보지만 위험은 저절로 피해지는 B양이 부럽지 않냐고 물었을 때 A군은 분명히 고개를 저었다.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게 내 몸속에 살고 있는데도 느껴지지조차 않는다니 죽어도 그런 건 싫어. 보통 귀신에 비해 B양의 그것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더니 정념이 없다고 대답했다. 내가 느낀 위화감에 대해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알기 쉽게 말하자면 영혼이란 건 어떤 의미로 마음이 떨어져 나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사람이건 동물이건 반드시 마음이 보이지. 살고 싶다던가 괴롭다던가 그런 간단한 거라도. 그 정념을 바탕으로 이승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지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삐양의 그것은 그게 안 보여. 뭔가 의지가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삐양에게서 나올 때도 다시 돌아갈 때도 우물에서 나온 것과 싸울 때조차 전혀. 보통 귀신이라고 하긴 있을 수 없는 일이지.